혹시 60세 이상이시라면 오늘 저희 이야기가 어쩌면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보통 전립선 문제라고 하면 다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대부분 나이 탓으로 돌리시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파고들 핵심은요. 진짜 원인이 나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하는 아주 사소한 습관들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 자주 가는 게 불편해서 물을 일부러 덜 드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도 그럴 때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게 건강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립선에 조용히 아주 서서히 압박을 가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는 반대인 거군요. 바로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오늘 짚어보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단순히 이런 습관은 나쁩니다 하고 10가지를 나열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럼요. 이건 겁을 들이려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해석하고 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지식을 드리기 위한 거니까요. 자, 그럼 당신의 일상에 어떤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지 한번 본격적으로 탐색을 시작해 볼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건 어떨까요? 하루 중에 가장 편안하다고 느끼는 시간. TV 볼 때 같은 거요? 맞아요. 소파에 푹 앉아서 TV 보는 그 순간이 전립선에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쉬는 거라고만 생각하죠. 그렇죠. 휴식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자세다 실은 골반 쪽 혈액순환을 막아서요. 이게 만성적인 염증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아마 잘 생각 안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이게 단순히 그런 신체적인 습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가요?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먹는 음식이요. 심지어 우리가 느끼는 스트레스 같은 감정까지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감정까지요. 그건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특정 음식 성분과 딱 만났을 때 전립선의 염증 반응을 확 증폭시키는 거죠. 그 과정이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와, 어쩌면 대부분이 그냥 지나치는 가장 위험한 조합일 수도 있고요. 그 조합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네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매일 습관처럼 마시는 커피 한 잔, 또 스트레스 풀려고 먹는 그 매콤한 음식이 네네. 각각은 괜찮아 보여도 방금 말씀하신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랑 결합되면 이게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걸까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 습관들이 어떻게 서로 얽히고 설켜서 문제를 키우는지 그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정말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드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희망적인 부분도 있겠어요. 그 연결고리 중에 딱 하나만 바꿔도 긍정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문제를 미리 알고 예방하는 거니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들이 바로 그 첫걸음이 되어줄 겁니다. 일종의 내 몸을 위한 사용 설명서가 되겠네요. 네, 좋은 표현입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라보 시니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60세 이상이시라면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립선 문제는 나이 든 남성들 사이에서 점점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매일 하시는 습관들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소변을 시작하거나 멈추는 게 힘들거나 심지어 밤에 자다가 깨서 화장실에 가야 하는 증상 말이죠. 여러분의 전립선이 조용히 커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항상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시는 습관 때문입니다. 의사로서 저는 60대, 70대, 심지어 80대 남성들이 몇 가지 습관만 바꿔서 통증 없이 건강하게 사시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 신호들을 무시한 분들이 고통받는 것도 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전립선을 천천히, 조용히 확대시키는 10가지 습관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도구와 지식을 드리기 위한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전립선 성장을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멈추는 방법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보시고 이 정보가 필요한 다른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 여러분도 모르게 전립선을 확대시키고 있을 수 있는 10가지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습관 10위 갈증을 무시하고
수분 부족 상태 유지하기. 여러분, 물을 충분히 안 마시는 게 전립선에 조용히 영향을 미친다는 거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시니어 분들은 종종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려고 특히 밤에 수분 섭취를 줄이십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소변을 더 농축시켜서 시간이 지나면서 방광과 전립선을 자극하게 만듭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 있기 때문에 방광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전립선에도 압력이 전달됩니다. 만성적인 수분 부족은 염증으로 이어지고 염증은 전립선 확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수분을 빼앗아가는 약들을 드시는데요.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으면 문제가 더 악화될 뿐입니다. 수분이 부족한 몸은 독소도 더 쉽게 쌓이게 되고 비뇨기계에 더 많은 부담을 줍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이런 천천히 쌓이는 손상이 전립선 확대와 잦은 배뇨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하루 종일 소량씩 물을 마시세요. 소변이 맑거나 연한 노란색이 되는 걸 목표로 하세요. 이게 수분이 잘 공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수분 섭취를 두려워해서 물을 피하지 마세요. 오히려 물을 앞으로 몇 년간 전립선 건강을 지켜줄 자연스러운 방패막으로 사용하세요. 습관 구이 움직임 없이 장시간 앉아있기. 안락의자를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너무 오래 앉아 계시는 건 예상하지 못한 곳, 바로 전립선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장시간, 특히 휴식 없이 앉아 있으면 골반 부위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 압력이 전립선을 포함한 하체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염증으로 이어지고 전립선 확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TV를 보거나 책상에서 일하거나 책을 읽으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시니어 분들은 배뇨 및 전립선 문제의 위험이 더 높습니다. 이건 휴식을 피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주 움직이고 너무 오래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겁니다. 골반 근육도 활동이 없으면 약해져서 방광을 완전히 비우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방광에 소변이 남게 되고 전립선을 더 자극하게 됩니다. 30분마다 일어나서 12분 걷는 것 같은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이 위험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가볍게 걷기, 심지어 집 안을 몇 걸음만 걷는 것도 혈류를 유지하고 압력을 완화시킵니다. 조용한 생활 방식이 나중에 시끄러운 건강 문제를 만들지 않게 하세요. 지금 조금의 움직임이 전립선을 차분하고 건강하며 부드럽게 작동하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이너스. 습관 8위 카페인을 너무 많이 마시기. 많은 시니어 분들이 아침 커피나 오후 차를 즐기십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너무 많은 카페인은 전립선과 방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이뇨제입니다. 다시 말해 소변 생산을 증가시키고 방광이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듭니다. 또한 방광 주변 근육이 더 자주 수축하게 해서 급박뇨와 누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감하거나 이미 커진 전립선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런 추가 압력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카페인의 효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방광 목 부분의 근육도 긴장시켜서 완전히 비우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방광에 더 많은 소변이 남게 되고 전립선에 더 많은 부담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염증, 더 많은 화장실 방문, 더 많은 불편함입니다. 작은 커피 한 잔은 보통 괜찮지만 여러 잔의 커피, 진한 홍차 또는 하루 종일 에너지 음료를 마시는 건 빠르게 누적됩니다. 핵심은 절제입니다. 첫 잔 이후에는 디카페인이나 허브차로 바꿔보세요. 배뇨 증상이 개선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전립선이 필요로 하는 휴식을 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과 장기적인 건강과 편안함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마이너스. 습관 7위 매운 음식과 가공식품을 매일 먹기.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풍미 있는 음식을 즐기시지만 매운 음식과 과도하게 가공된 음식은 조용히 전립선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고추, 후추, 핫소스 같은 매운 재료는 전립선을 포함한 온몸의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가끔 매운 식사는 위험하지 않지만 규칙적으로 먹으면 자극으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전립선이 이미 커진 경우 더 그렇습니다. 반면에 가공식품은 방부제, 인공향료, 나트륨, 건강하지 않은 지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재료들은 건강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손상시킵니다. 예를 들어 높은 나트륨 섭취는 체액 저류를 증가시키고 비뇨기계에 추가 압력을 가합니다. 칩, 가공육, 냉동 식사, 패스트푸드 같은 음식들은 호르몬 균형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테스토스테론은 전립선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음식들로 가득한 식단은 염증 증가, 체중 증가, 호르몬 불균형으로 이어지는데 이 모든 것이 전립선 확대의 위험 요소입니다. 만약 식사가 자주 포장해서 나온다면 전립선이 이미 대가를 치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천연 항염증 음식에 더 집중하세요. 마이너스 잎채소, 베리류, 건강한 지방 말이죠. 건강한 식단이 지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건강을 보호하면 되는 거죠. 특히 전립선 건강 말입니다. 마이너스. 습관 유기 소변을 너무 오래 참기. 우리 모두 그런 적 있죠. 너무 바빠서 또는 화장실에서 너무 멀어서 소변을 참았던 적. 하지만 이걸 규칙적으로 하면 조용히 전립선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방광에 오랜 시간 소변을 참으면 방광이 늘어나고 압박을 받습니다. 이 추가 압력이 방광 바로 아래 있는 전립선을 내리누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전립선 조직에 자극과 붓기를 만듭니다. 시니어 분들은 특히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방광과 전립선을 조절하는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소변을 참으면 나중에 불완전하게 비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뒤에 고인 소변이 남게 됩니다. 이 고인 소변은 박테리아와 염증의 완벽한 환경이 되는데 이것들이 전립선을 더 자극하고 전립선 크기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밤에 더 잘 자거나 야간 급박료를 줄이려고 해도 말이죠. 불편함이 수면과 기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립선을 보호하려면 몸의 신호를 들으세요. 화장실 가는 걸 미루지 마세요. 특히 밤에 더 잘 자거나 야간 급박료를 줄이려고 하는 경우에요. 처음 피로를 느낄 때 가는 간단한 습관이 장기적인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방광과 전립선은 팀입니다. 하나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른 하나도 느낍니다. 자연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게 최고의 방어책 중 하나입니다. 습관 5위 흡연하거나 간접 흡연에 노출되기. 흡연은 전립선의 최악의 습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간접 흡연 주변에 있는 것조차 해롭습니다. 담배의 화학물질들은 혈류를 감소시키고 염증을 증가시키며 전립선을 포함한 섬세한 조직들을 손상시킵니다. 흡연은 또한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데 이는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해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손상이 쌓여서 전립선 염증, 확대, 심지어 전립선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니어 분들에게는 손상이 더 빠르게 쌓입니다. 흡연에 노출된 시간이 길수록 전립선이 치르는 대가도 커집니다. 흡연은 또한 몸의 필수 항산화제 수치를 낮춰서 전립선 관련 문제에 대한 자연 방어를 약화시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흡연자 주변에 규칙적으로 있으면 여전히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흡연하신다면 금연 방법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니코틴 대체제, 심지어 자연요법까지 안전하게 전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도구들이 있습니다. 혜택은 거의 즉시 시작됩니다. 몇 주 안에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염증이 내려가며 전립선이 치유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면 노출을 완전히 피하는 규칙을 만드세요. 이 한 가지 결정이 앞으로 몇 년간 더 나은 전립선 건강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늦은 때는 없습니다. 몸을 보호하세요. 마이너스. 습관 4위 정기 건강 검진을 건너뛰기. 많은 남성들이 뭔가 잘못됐다고 느낄 때까지 의사를 찾지 않는데 이건 위험한 접근법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요.
전립선은 처음에는 뚜렷한 증상 없이 조용히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정기 검진은 심각해지기 전에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 수지 검사와 PSA 검사는 비침습적이고 빠르며 종종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검사를 건너뛰는 건 조기 조치를 취할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일부 남성들은 배뇨 문제나 전립선 고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불편하지만 빨리 말할수록 더 많은 옵션이 있습니다. 검진을 미루면 작은 문제가 요폐색이나 전립선 감염 같은 심각한 것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최소 1년에 한 번은 의사를 만나 전립선 건강을 논의하는 건 단순히 마음의 평화가 아닙니다. 예방을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뭔가 조기에 발견되면 종종 약물이나 수술 없이 생활습관 변화만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참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사전 예방적 관리는 60세 이상 남성이 채택할 수 있는 가장 똑똑한 습관입니다. 특히 전립선 건강에 관해서는 말이죠. 자, 이제 계속해서 습관 3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습관 3위 붉은 고기를 너무 많이 먹기. 붉은 고기가 식단의 주식일 수 있지만 매일 먹으면 조용히 전립선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붉은 고기, 특히 베이컨, 소시지, 가공육 같은 가공육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전립선을 포함한 몸의 염증 증가와 연관이 있습니다. 육류 가공에 사용되는 포화지방과 화학물질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것들이 호르몬 균형을 방해하고 산화 스트레스 수치를 높여서 전립선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이 든 성인들은 소화도 느려지고 붉은 고기를 처리하는데 더 오래 걸립니다. 이런 느린 소화가 문제를 더하고 체중 증가와 골반 부위 주변의 압력으로 이어집니다. 하룻밤 사이에 채식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붉은 고기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생선, 콩류, 닭가슴살 같은 기름기 적은 단백질로 바꾸세요. 그리고 렌틸 스튜나 채소 수프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식물성 식사를 더 해보세요. 이런 것들이 전립선 건강을 지원하고 소화도 개선합니다. 좋아하는 걸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더 똑똑하게 균형을 맞추세요. 전립선은 더 건강한 식사를 할 때마다 그 차이를 느낄 겁니다. 마이너스. 습관 2위 복부에 너무 많은 뱃살 가지고 있기. 나이가 들면서 복부 주변의 과도한 체중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립선 문제의 주요 경고 신호입니다. 뱃살은 온몸을 순환하는 염증성 화학물질을 생산하는데 전립선을 포함해서요. 이 지속적인 저수준 염증이 전립선을 자극하고 성장에 기여하며 배뇨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허리둘레가 큰 남성들은 전립선 확대, 잦은 야간뇨, 심지어 발기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과도한 지방을 가지고 있으면 호르몬 균형도 무너뜨리는데 특히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은 둘 다 전립선 크기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복부 지방은 방광과 골반 장기를 눌러서 전립선에 가해지는 압력을 더 악화시킵니다. 해결책은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느리고 꾸준한 개선입니다. 짧은 매일 산책, 작은 식사량, 설탕 줄이기 이런 것들이 뱃살을 녹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 몇 파운드만 빼도 배뇨 증상의 눈에 띄는 완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허리 사이즈, 일반적으로 남성은 40인치 이하로 가는 것이 장기적인 전립선 건강을 위한 최고의 움직임 중 하나입니다. 허리 주변의 체중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단순한 지방이 아닙니다. 몸이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걸 줄이면 바지뿐 아니라 전립선에서도 완화를 느낄 겁니다. 마이너스. 습관 1위 만성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않기. 이게 대부분의 시니어들이 무시하는 습관인데 가장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전립선의 조용한 염증 유발자입니다. 계속 불안하고 긴장하고 걱정할 때 몸은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방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호르몬들이 염증,
근육 긴장,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키는데 이 모든 것이 전립선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는 골반 근육을 긴장시켜서 혈류를 제한하고 전립선 주변 신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 기능을 감소시켜서 몸이 염증이나 감염과 싸우기 더 어렵게 만듭니다. 시니어분들은 종종 스트레스를 조용히 안고 삽니다. 재정 고민, 가족 문제, 건강 불안. 이게 쌓입니다. 결과는 더 잦은 배뇨, 통증, 급박뇨, 그리고 부어오른 전립선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매일 심호흡, 가벼운 운동, 스트레칭, 심지어 하루 10분의 조용한 시간 같은 간단한 습관들이 스트레스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웃음, 사회적 연결, 수면은 마음과 전립선을 위한 약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안에서부터 몸을 치유하는 겁니다. 이 한 가지 변화가 증상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전립선 성장을 멈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오늘 더 건강하고, 더 차분하고, 더 편안한 삶을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계입니다. 마이너스. 자, 이제 전립선을 조용히 확대시키는 10가지 습관을 아셨으니 질문은 다음에 무엇을 하실 건가요? 이것들은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몇 달, 심지어 몇 년의 불편함, 잠 못 이루는 밤, 불필요한 약물을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단계들입니다. 60세 이상이라면 지금이 행동할 때입니다. 증상이 더 악화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이번 주에 딱 한 가지 습관을 바꾸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마이너스 물을 더 마시세요. 마이너스 조금 더 걸으세요. 마이너스 베이컨 한 조각을 건너뛰세요. 모든 행동이 중요합니다. 전립선은 하룻밤에 치유되지 않지만 올바른 습관과 약간의 일관성으로 여러분의 몸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친구들, 형제들 또는 이걸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누구와도 공유해주세요. 이 여정에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올바른 정보가 있다면 치유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핵심 요약 3줄. 1. 수분 섭취, 운동, 건강한 식단으로 전립선 지키기. 2.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중요. 마이너스 오늘부터 실천. 3. 연 1회 정기 검진으로 조기 발견하기. 전립선을 돌보세요. 그러면 전립선이 여러분을 돌볼 겁니다. 브라보 시니어.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